김지혜는 30살의 평범한 여자였다. 중소도시의 낡은 아파트, 행복 아파트 3층에서 남편 박서준, 그리고 사랑하는 고양이 모모와 함께 살고 있었다. 서준은 3살 위였고 다정하고 안정적인 사람이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지만 지혜는 그 소박함 속에서 작은 행복을 느꼈다. 특히 창가에 놓인 작은 유리 오르골이나 대학 시절 첫 월급으로 샀던 낡은 만년필, 어머니가 어릴 적 만들어준 손때 묻은 인형 같은 물건들을 볼 때면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 물건들은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그녀 삶의 조각이자 소중한 추억이었다. 어느 날 결혼식 때 친구에게 선물 받은 유리 오르골의 표면에 날카로운 것으로 긁힌 자국을 발견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청소하다가 실수로 긁었겠거니 했다. 하지만 며칠 후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던 만년필의 펜촉이 부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상했다. 만년필은 항상 조심해서 다루었고 서랍에 넣어두었기 때문에 부러질 일이 없었다.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지만 스스로에게 건망증이 심해졌다고 합리화했다. 그러나 기이한 일은 반복되었다. 침대 머리맡에 두었던 낡은 인형의 한쪽 눈이 파여 있거나 겨울에 서준에게 선물하려고 직접 뜬 목도리가 칼로 찢겨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지혜는 더 이상 단순한 사고나 건망증으로 치부할 수 없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것도 그녀가 아끼는 물건들만 골라 훼손하고 있었다. 집안에서 혼자 있을 때면 문이 열리는 소리나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착각에 시달렸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늑하고 안전해야 할 집이 낯설고 두려운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남편 서준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지만 그는 처음에는 지혜의 불안감을 이해하지 못했다. 모모가 그랬나? 아니면 네가 피곤해서 잘못 본 거 아니야? 같은 반응이 돌아왔다. 그의 무심함에 지혜는 답답하고 서운했다. 서준은 늘 다정했지만 현실적인 문제나 복잡한 감정에는 조금 둔하거나 회피적인 면이 있었다. 괜찮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서준의 말은 위로가 되지 못했고 오히려 지혜는 혼자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에 더욱 고립감을 느꼈다. 불안감은 점점 커져 편집증적인 양상마저 보이기 시작했다.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랐고 집안을 끊임없이 살폈다. 결국 지혜는 직접 진실을 밝히기로 했다. 인터넷에서 소형 카메라를 주문하고 집안 곳곳, 특히 물건들이 놓여있는 장소 근처에 숨겨 설치했다. 화분 속의 책장 구석에 탁자 밑에. 남편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그의 반응에 또 실망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며칠 후 심장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은 긴장감 속에서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 영상 속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영상에는 남편의 남동생 박태준이 찍혀 있었다. 그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와 집안을 둘러보았다. 그의 눈빛은 공허하고 섬뜩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지혜가 아끼는 물건들로 다가가 기이한 행동을 했다. 인형의 눈을 파내고 책의 페이지를 찢고 목도리를 찢었다. 마치 아무런 감정 없는 로봇처럼 혹은 깊은 원한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그가 물건을 훼손하는 동안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치는 것을 보고 지혜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혐오감, 공포, 그리고 서준에게 말하지 않았던 배신감이 뒤섞여 그녀를 집어삼켰다.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서준에게 영상을 보여줬다. 서준 역시 태준의 충격적인 행동에 경악했다. 태준이가 왜?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영상을 반복해서 보았다. 분노와 혼란, 그리고 자신이 몰랐던 남동생의 모습에 대한 충격이 그의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서준은 그 길로 태준이 사는 고시원으로 향했다. 지혜는 함께 가고 싶었지만 서준은 그녀를 만류했다. 네가 이런 모습을 볼 필요 없어. 내가 해결할게. 그의 말은 또다시 그녀를 혼자 남겨두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동시에 그 역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알 수 있었다. 서준이 태준을 만나고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더욱 어두워져 있었다. 태준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아무런 죄책감 없이 기이하고 동떨어진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 마치 자신이 한 일이 대단한 일인 양, 혹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일인 양. 서준은 태준의 방에서 더 충격적인 것들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낡은 노트에 쓰인 지혜와 서준,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비뚤어진 생각과 원한이 담긴 글들, 지혜를 몰래 찍은 사진들, 그리고 훼손된 가족 사진 조각들.
태준의 방은 그의 내면처럼 좁고 어둡고 정돈되지 않은 채 벽에는 기이한 그림들이 붙어 있었다고 했다. 태준의 행동의 원인을 파고들면서 서준 가족의 어두운 과거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태준은 어릴 적 형제들에게 심한 학대와 괴롭힘을 당했다. 옷장 안에 갇히거나 밤새도록 밖에 내버려지거나 물건을 빼앗기고 맞기도 했다. 특히 서준과 가장 가까웠지만 서준마저 자신을 완벽하게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실망감이 깊었다. 어머니 김민숙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가족의 겉모습을 중시하여 문제를 덮고 방치했다. 태준의 정신 건강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와 방치 속에서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그의 기이한 행동은 형 서준에 대한 애증과 질투, 그리고 과거 트라우마의 복합적인 결과였다. 특히 서준의 행복을 상징하는 지혜에게 원한을 품고 파괴적인 충동을 느꼈던 것이다. 진실이 밝혀진 후 서준 가족과의 관계는 파탄났다. 어머니 김민숙은 태준을 감싸며 그의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오히려 지혜가 이를 크게 만든다고 비난했다. 내가 태준이한테 잘해줬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니. 그녀의 말에 지혜는 깊은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다. 겉으로는 인자해 보였던 그녀의 이중적인 태도와 문제적인 가족 문화에 질려버렸다. 다른 형제들 역시 무관심하거나 태준의 문제를 회피하려 했다. 유일하게 서준의 형 박준현만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서준과 지혜에게 조심스럽게 지지를 표했다. 지혜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 집안에서도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고 특정 소리, 문 열리는 소리, 발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공포에 질렸다. 불면증과 악몽에 시달렸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지경이었다. 서준 역시 가족 문제와 남동생의 충격적인 행동, 그리고 아내가 겪는 고통 사이에서 죄책감과 무력감에 시달렸다. 두 사람의 관계는 얼어붙었고 대화는 단절되었다. 지혜는 자신의 정신건강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했다. 상담 치료를 시작하면서 그녀는 자신의 불안감, 수치심, 분노를 처음으로 털어놓았다. 치료사는 그녀가 어릴 적 부모님의 불화로 인해 갈등을 회피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고 이것이 현재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고 불안감을 키웠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치료는 고통스러웠지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감정을 인지하는 과정은 필요한 치유의 시작이었다. 동시에 지혜는 익명의 온라인 커뮤니티 마음의 숲에 자신의 경험을 글로 공유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익명성 뒤에 숨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은 예상치 못한 위안을 주었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공감과 지지, 그리고 다양한 관점에서의 조언들은 그녀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어떤 댓글은 날카로운 현실 점검을 해주기도 했고 어떤 댓글은 따뜻한 위로를 건넸다. 원본 이야기의 오줌 사건을 아는 듯한 댓글들이 달리기도 했지만 그녀는 그저 자신의 치유에 집중하기로 했다. 온라인 공간은 그녀에게 또 다른 형태의 지지 공간이 되었다. 박태준은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다. 서준과 박준영 형의 설득과 개입이 있었다고 들었다. 하지만 그는 지혜에게 직접 사과하지 않았다. 지혜는 그것에 대해 씁쓸했지만 동시에 그를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기 때문에 차라리 나았다고 생각했다. 태준은 그녀의 삶에서 물리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단절되었다. 그의 존재는 여전히 그녀에게 트라우마와 공포로 남아 있었지만 최소한 직접적인 위협에서는 벗어났다. 그러나 태준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남편 서준은 남동생의 충격적인 진실과 과거 학대, 그리고 아내가 겪는 고통 사이에서 극심한 죄책감과 무력감에 시달렸다. 그는 자신이 어릴 적 태준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고 성인이 되어서도 가족 문제를 외면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렸다.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그는 밤마다 악몽을 꾸고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점점 말라갔다. 그의 눈에는 생기가 사라졌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지혜는 서준의 고통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다. 그 역시 이 비극적인 가족 시스템의 피해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 자신의 트라우마와 치유 과정도 중요했다. 두 사람 모두 깊은 상처를 입었고 그 상처는 부부라는 관계의 틀 안에서는 제대로 치유되기 어려웠다. 대화는 여전히 힘들었고
서로의 존재 자체가 상대방에게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았다. 어느 날 밤 서준이 심각한 정신적 위기를 겪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박준영 형이 그의 집에 갔다가 발견했다고 했다. 과음 후 자해 시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의 준하는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들었다. 서준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지혜는 충격과 슬픔에 잠겼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무너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동시에 이 모든 비극의 무게가 자신에게도 너무 버거웠다. 서준의 위기를 마주한 순간 지혜는 관계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관계를 계속할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그를 완전히 외면할 수도 없었다. 치료사와 친구 수진과의 대화를 통해 그녀는 관계의 형태가 반드시 부부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배웠다.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지만 각자의 치유를 위해 거리가 필요하다면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모색할 수도 있다는 것을. 서준이 병원에서 퇴원한 후 두 사람은 긴 대화를 나누었다. 눈물 속에서 서로의 고통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서준은 지혜에게 가족 문제와 자신의 나약함 때문에 그녀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며 용서를 구했다. 지혜 역시 그의 고통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결국 두 사람은 이혼 대신 별거를 선택하기로 했다. 그리고 부부 관계는 끝내지만 서로의 치유를 지지하는 친구로서 관계를 재정의하기로 합의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그것이 현재 두 사람에게 최선이라는 것을 알았다. 서준은 한동안 박준영 형의 집에 머물며 치료를 계속했다. 지혜도 자신의 치료에 집중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마음의 숲에 글을 올리며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다른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며 힘을 얻었다. 치료를 통해 그녀는 과거의 트라우마와 불안감에 대처하는 건강한 방법을 배웠고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지 않고 표현하는 연습을 했다.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신에게 해로운 관계, 특히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선 단호하게 거리를 두었다. 별거를 시작한 지 몇 달 후 지혜는 낡은 행복 아파트에서 벗어나 새로운 공간으로 이사하기로 결심했다. 그 아파트는 더 이상 그녀에게 안전한 공간이 아니었다. 태준의 침입과 그 안에서 겪었던 공포스러운 기억들이 곳곳에 배어 있었다. 새로운 아파트는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고층 건물이었다. 넓은 창문으로 햇살이 잘 들어오는 밝고 깨끗한 공간이었다. 과거의 그림자가 스며들기 어려운 그녀만의 안전한 피난처. 이사 준비를 하던 중 예상치 못한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박태준에게서 온 편지였다. 2년 만에 처음으로 그에게서 온 연락이었다.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극심한 공포나 혐오감은 느껴지지 않았다. 치료를 통해 어느 정도 치유가 되었기 때문일지도 몰랐다. 편지 내용은 두서없었지만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와 사과, 그리고 자신의 과거 학대에 대한 언급이 담겨 있었다. 그는 서준에게 직접 사과할 수 없으니 지혜에게라도 사과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죄책감을 덜고 싶다고 썼다. 형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형과 형수님의 결혼 생활을 망쳤지만 형수님의 삶을 망쳤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형은 형수님처럼 강한 분을 선택할 만큼 현명했습니다. 그의 말은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행동이 용서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내면에 남아있는 일말의 인간적인 고통이 느껴졌다. 지혜는 이 편지를 서준에게 보여줄지 말지 고민했지만 결국 보여주지 않기로 했다. 그것이 서준의 치유에 도움이 될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한 후 지혜는 천천히 독립적인 삶에 적응해갔다. 낡은 아파트에서의 불안감은 사라졌고 햇살이 가득한 새 공간에서 고양이 모모와 함께 안정감을 찾아갔다. 혼자서 가구 조립하는 법, 전구 가는 법, 그리고 맛있는 요리 레시피를 찾아 시도하는 법을 배웠다. 서준과 함께 있을 때는 의존했던 많은 일들을 스스로 해내면서 작은 성취감과 함께 독립적인 자아를 구축해 나갔다. 서준 역시 치료를 통해 많이 회복되었다. 그는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꾸준히 상담을 받으며 과거의 트라우마와 죄책감을 직면했다. 가족들과의 관계는 대부분 단절했지만 박준영 형과는 연락을 유지하며 지지를 받았다. 그는 다시 직장으로 돌아갔고 일에서 목적의식을 찾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보호소에서 나이든 고양이를 한 마리 입양했다.
이름은 양말이라고 지으려 했지만 고양이는 맥베스라는 이름에 더 반응하는 것 같았다. 서준은 그 고양이에게 깊은 애정을 쏟았고 고양이의 존재는 그의 치유에 큰 도움이 되었다. 지혜와 서준은 별거 후에도 친구로서 가끔 만났다. 어색함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함께 겪었던 고통과 치유 과정을 이해하는 서로에게서 위안을 얻었다. 과거의 부부 관계는 끝났지만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쌓아온 깊은 신뢰와 애정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함께 웃기도 했다. 서준은 지혜에게 자신의 회복 과정을 이야기했고 지혜는 자신의 새로운 삶과 치유 과정을 공유했다. 어느 날 서준이 입양한 고양이 맥베스를 보러 그의 집에 방문했다. 서준의 집은 예전보다 훨씬 정돈되어 있었고 맥베스는 서준의 무릎 위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다. 모모도 데려갔는데 모모는 서준을 보자마자 반가워했지만 자신보다 큰 맥베스와는 거리를 두었다. 서준은 맥베스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 녀석 덕분에 많이 괜찮아졌어. 누군가를 다시 돌본다는 게 나에게도 필요했던 것 같아. 지혜는 그의 말에서 진심을 느꼈다. 그는 여전히 죄책감을 안고 있었지만 과거의 무력함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돌보고 타인이에게 애정을 줄 수 있게 된 것이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몇 번 바뀌었다. 지혜는 새 아파트에서의 삶에 완전히 정착했다. 낡은 아파트에서 겪었던 공포증, 특정 소리에 대한 예민함 등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치료와 자기 노력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새로운 직장을 얻었고 그곳에서 일의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꼈다. 예전처럼 두 개의 직업을 가질 필요도 없었고 부모님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다. 문득문득 과거의 충격적인 기억이 떠오르거나 가족 문제의 복잡함에 대해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졌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 그림자 속에 갇히지 않았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필요한 만큼 슬퍼하고 분노했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 전체를 지배하게 두지는 않았다.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에게 해로운 관계에서는 단호하게 벗어났다. 서준과의 관계는 친구라는 이름 아래 계속되었다.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것이 최선이었다. 서로에게 기대지 않고도 독립적으로 서 있으면서 동시에 서로의 존재가 주는 안정감과 지지를 통해 각자의 치유 여정을 함께 걷는 것. 그것은 부부라는 틀 안에서는 불가능했던 새로운 형태의 연결이었다. 박태준의 소식은 더 이상 듣지 못했다. 어머니 김민숙과도 완전히 단절되었다. 문제적인 가족 시스템은 여전히 존재하겠지만 지혜는 그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삶을 구축했다. 박준영 형과는 가끔 연락하며 서준의 안부를 전해 듣기도 했다. 이야기는 완전히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았다. 트라우마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었고 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요원했다. 하지만 주인공 김지혜는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에 머물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직면하고 스스로를 치유하며 독립적인 자아를 찾았다. 사랑하는 고양이 모모와 함께 햇살 가득한 새 아파트에서 과거의 상처를 안고 미래를 향한 조심스러운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녀는 강해졌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한 후 지혜는 일상 속에서 작은 기쁨들을 발견하려 노력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을 맞는 것, 모모가 창가에서 일광욕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 퇴근 후 혼자만의 공간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책을 읽는 것. 사소한 것들이었지만 그것들은 그녀에게 큰 위안을 주었다. 여전히 특정 소리에 깜짝 놀라거나 밤중에 잠에서 깨는 날도 있었지만 예전처럼 불안감에 질려 무너지지는 않았다. 치료 세션에서 배운 대로 불안감이 올라올 때면 심호흡을 하고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며 스스로에게 나는 안전하다고 되뇌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마음의 숲에 글을 올리는 것도 계속했다. 처음에 충격과 분노, 슬픔을 털어놓는 글들에서 점차 치유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작은 발전, 그리고 일상 속에서의 성찰을 담은 글들로 바뀌어갔다. 익명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지지해 주었다. 때로는 날카로운 비판이나 의심의 댓글도 달렸지만 그녀는 그것들을 걸러내고 자신에게 필요한 이야기들만 받아들였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그녀에게 자신의 경험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다양한 관점을 접하며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연결감을 느끼게 해주는 중요한 공간이었다. 서준과의 관계는 조심스럽게 유지되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만나 함께 식사를 하거나 공원에서 산책을 했다. 대화 주제는 주로 일상적인 것들이었다. 서로의 치료 과정이나 가족 문제에 대해 깊이 파고들지는 않았다. 그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여전히 민감하고 아픈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로의 눈빛 속에서, 작은 행동 속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애정과 서로에 대한 걱정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그녀의 치유를 응원했고 그녀는 그의 회복을 지지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서준은 고양이 맥베스에게 푹 빠져 있었다. 맥베스 이야기를 할 때면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는 맥베스의 사진을 보내주기도 했는데 사진 속에서 맥베스는 서준의 무릎 위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거나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맥베스의 존재는 서준에게 다시 한번 돌볼 대상을 제공했고 이것이 그의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혜는 알 수 있었다. 언젠가 모모와 맥베스를 함께 만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도 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느꼈다. 시어머니 김민숙에게서는 단 한 번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 서준도 어머니와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다고 했다. 그녀는 여전히 태준을 감싸고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고 있을지도 몰랐다. 지혜는 더 이상 그녀에게 분노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삶에서 완전히 배제함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할 뿐이었다. 그녀의 존재는 더 이상 지혜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박태준으로부터 받은 사과 편지는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다. 가끔 편지의 내용을 떠올릴 때면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그의 행동은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의 비극적인 과거와 정신적인 고통을 완전히 외면할 수도 없었다. 그의 사과가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단지 죄책감을 덜기 위한 자기 연민이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사과 여부가 아니라 그 사건이 그녀에게 남긴 상처와 그녀가 스스로 치유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의 편지는 그녀의 치유 과정의 일부가 되었지만 그에게 응답하거나 관계를 다시 맺을 생각은 없었다. 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준의 가족 시스템은 여전히 병들어 있었고 태준의 정신 상태도 완전히 회복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지혜는 더 이상 그 문제에 묶여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분리하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했다.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가끔 낡은 행복 아파트 근처를 지나갈 때면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곳에서의 기억들은 여전히 생생했고 훼손된 물건들의 이미지가 떠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그 아파트에서 벗어났고 새로운 공간에서 안전함을 찾았다. 과거의 상처는 그녀 삶의 일부가 되었지만 그것이 그녀의 미래를 결정하게 두지는 않았다. 치료는 계속되었다. 치료사와의 대화를 통해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고 트라우마에 대처하는 새로운 방법을 배웠다. 자신의 강점과 회복력을 발견했고 스스로를 더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다. 시간은 흘렀고 지혜의 삶은 서서히 안정을 찾아갔다. 새 아파트에서의 생활은 만족스러웠고 직장에서의 새로운 일은 활력을 주었다. 모모는 여전히 그녀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였다. 창가에 앉아 햇살을 즐기거나 밤이면 그녀의 품에 파고들어 잠드는 모모를 볼 때면 마음이 평온해졌다. 서준과도 꾸준히 연락하며 친구 관계를 이어갔다. 그의 회복 소식을 듣는 것은 그녀에게도 기쁜 일이었다. 그는 맥베스와 함께 안정적인 일상을 보내고 있었고 예전의 활력을 되찾아가는 듯 보였다. 우리는 더 이상 서로에게서 도망치지 않았고 상처를 들쑤시지도 않았다. 단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응원할 뿐이었다. 어느 날 박준영 형에게서 연락이 왔다. 서준의 가족들과 관련된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야기였다. 자세한 내용은 묻지 않았지만 서준이 다시 한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혜는 걱정되었지만 예전처럼 그의 문제에 깊이 개입할 수는 없었다. 이제 그들은 부부가 아니었고 각자의 경계를 존중해야 했다. 서준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내 괜찮은지 물었고 그는 괜찮다는 짧은 답장을 보냈다.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온라인 커뮤니티 마음의 숲에 글을 올리는 빈도가 줄어들었다. 더 이상 매일매일의 감정을 쏟아낼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과 지지를 얻었지만 동시에 그녀는 그곳에서 벗어나 현실에서의 삶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온라인 공간은 치유의 도구였지만 현실에서의 삶만큼 중요하지는 않았다. 태준의 사과 편지를 다시 꺼내 읽어보았다. 처음 읽었을 때보다 감정이 덜했지만 여전히 복잡한 여운을 남겼다. 그의 후회와 고통이 느껴졌지만 그것이 그가 저지른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다. 그의 편지는 그의 비극적인 삶의 한 조각일 뿐 지혜의 삶과는 더 이상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다. 그녀는 편지를 다시 서랍에 넣어두었다. 어쩌면 언젠가 서준에게 보여줄 날이 올지도 몰랐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가끔씩 오줌 공포증의 흔적이 나타나기도 했다.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를 들을 때면 순간적으로 불안감이 올라왔지만 이제는 그것을 인지하고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었다. 트라우마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배웠다. 지혜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다. 자전거 타기를 배우기로 했다. 어릴 적 아빠의 과보호로 배우지 못했던 자전거를 30이 넘어 배우는 것은 쉽지 않았다. 넘어지고 무릎을 꿇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보조바퀴 없이 혼자 힘으로 자전거를 타게 되었을 때 작은 성취감과 함께 해방감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자전거 타기가 아니라 과거의 두려움과 제약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힘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상징과 같았다. 새로운 아파트 단지 주변을 자전거로 달리면서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깨달았다. 낡은 행복 아파트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나 햇살 가득한 새로운 공간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재건하고 있었다. 과거의 상처는 그녀를 아프게 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더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었다. 타인의 문제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며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웠다. 서준과의 관계는 친구로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서로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순간에는 서로에게 지지가 되어주었다. 그것은 어쩌면 부부보다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형태의 관계일지도 몰랐다. 지혜는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트라우마를 인정하고 치유했으며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독립적인 자아를 구축했다. 사랑하는 모모와 함께 새로운 아파트에서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안고 미래를 향한 조심스러운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된다. 박태준의 최종적인 운명이나 서준 가족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인공 김지혜의 여정이다. 그녀는 끔찍한 사건과 가족 트라우마를 겪었지만 그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스스로를 치유하며 독립적인 삶을 찾아나갔다. 그녀의 이야기는 트라우마의 파괴력과 치유의 어려움, 그리고 인간의 회복력과 관계의 복잡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지혜는 새 아파트에서 맞는 두 번째 봄을 맞았다. 창밖으로 벚꽃이 만개한 풍경을 보며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계절을 지나왔는지 생각했다. 처음 이곳으로 이사 왔을 때의 불안감과 조심스러움은 이제 편안함과 안정감으로 바뀌어 있었다. 모모는 창가에 앉아 벚꽃을 구경하듯 나른하게 졸고 있었다. 자전거 타는 실력도 많이 늘었다. 이제는 보조바퀴 없이도 시내를 자유롭게 달릴 수 있었다. 바람을 가르며 달릴 때면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시원함을 느꼈다. 과거의 두려움과 제약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다. 온라인 커뮤니티 마음의 숲에는 이제 거의 글을 올리지 않았다. 가끔씩 다른 사람의 글에 공감 댓글을 달거나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조언을 건넬 뿐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곳에 기록으로 남아 있었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작은 위안이나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랐다. 서준과는 여전히 친구로 지냈다. 그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는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 바쁘게 지냈고 맥베스와 함께 안정적인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가끔 만나면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맥베스 이야기를 하거나 함께 고양이 간식을 사러 가기도 했다. 부부였을 때보다 어쩌면 더 솔직하고 편안한 관계가 되었다.
서로의 과거 상처를 알기에 불필요한 기대나 오해 없이 있는 그대로의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 서준은 박준영 형과 더 가까워졌다고 했다. 가족 문제로 인해 다른 형제들과는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박준영 형과는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 같았다. 어머니 김민숙과 박태준의 소식은 여전히 듣지 못했다. 서준도 더 이상 그들의 삶에 대해 깊이 알려고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것이 자신과 아내, 이제는 전 아내이지만에게 최선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이다. 지혜는 자신의 치유 여정을 계속하고 있었다. 치료 세션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그녀에게는 중요한 시간이었다. 과거의 트라우마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지만 그것이 현재의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법을 배웠다. 불안감이나 공포가 불쑥 찾아올 때면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인정하되 그것에 압도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다독였다. 가끔씩 꿈에 태준이 나타나기도 했다. 그의 공허한 눈빛이나 훼손된 물건들이 꿈속에 재현되곤 했다. 꿈에서 깨면 식은땀이 흘렀지만 더 이상 그 꿈에 갇혀 하루를 망치지는 않았다. 그것은 단지 과거의 잔재일 뿐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지혜는 자신의 삶을 다시 사랑하게 되었다. 과거에 순진하고 보호받던 자신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더 강하고 단단하며 독립적인 자아가 들어섰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고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모모는 이제 제법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찼다. 그녀의 곁에서 곤히 잠든 모모를 쓰다듬을 때면 이 작은 생명체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위안과 힘을 주었는지 다시 한번 느꼈다. 고양이 후추의 비극적인 운명을 떠올릴 때면 마음이 아팠지만 최소한 모모에게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이야기는 완벽한 해결이나 극적인 반전 없이 인물들의 삶이 계속 이어지는 현실적인 방식으로 마무리된다. 태준의 정신 상태가 완전히 회복될지, 가족관계가 회복될지 등은 알 수 없다. 하지만 주인공 김지혜는 자신의 삶을 되찾았고 과거의 상처를 안고도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서준과의 관계는 새로운 형태로 재정이 되었고 서로에게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지지가 되어주는 건강한 관계가 되었다. 지혜는 더 이상 피해자라는 이름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성장했고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 그녀의 삶은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햇살 가득한 새로운 공간에서 계속될 것이다. 지혜는 새로운 아파트에서 맞는 첫 번째 겨울을 보냈다. 창밖으로는 눈이 내렸고 따뜻한 집안에서 모모와 함께 창밖 풍경을 감상했다. 예전 낡은 아파트에 살 때는 겨울이면 외풍이 심하고 추웠는데 새 아파트는 따뜻하고 아늑했다. 집이라는 공간이 주는 안정감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꼈다. 자전거 타는 것 외에 다른 취미도 생겼다. 집 근처 문화센터에서 도예 강좌를 듣기 시작했다. 흙을 만지며 무언가를 만드는 과정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고 집중력을 높여주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손에 익으면서 그럴듯한 모양의 그릇이나 컵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자신이 만든 컵에 차를 마실 때면 작은 행복을 느꼈다. 직장 생활도 안정적이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았고 일 자체에서도 보람을 느꼈다. 상사는 여전히 그녀에게 램프나 조명 같은 빛나는 물건들을 선물했고 그것은 그녀에게 작은 기쁨이 되었다. 과거의 어두운 경험 속에서 빛나는 것들에 대한 애착이 생긴 것 같다고 스스로 생각했다. 서준과는 여전히 친구로 지냈다. 그는 맥베스와 함께 잘 지내고 있었고 직장에서도 인정받으며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의 성공과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했다. 가끔 만나면 서로의 일상과 고민을 나누었는데 이제는 과거의 아픔보다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다. 서로의 치유 과정을 지켜보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그것은 연인이나 부부의 사랑과는 다른 깊은 이해와 존중에서 비롯된 우정이었다. 박태준의 소식은 여전히 알 수 없었다. 박준영 형도 태준과는 직접적인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태준이 치료를 잘 받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인지 알 수 없었다. 지혜는 더 이상 그의 삶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의 존재는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더 이상 그녀의 현재와 미래를 방해하게 두고 싶지 않았다. 시어머니 김민숙과의 단절은 계속되었다. 그녀는 서준에게도 연락을 잘하지 않는다고 들었다. 어쩌면 그녀 역시 자신의 방식으로 과거의 문제들을 외면하고 있을지도 몰랐다. 지혜는 그녀에게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원망이나 분노도 희미해졌고 그저 완전히 무관심해졌다. 치료는 이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로 줄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관리하고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치료사는 그녀가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며 칭찬해 주었고 그녀 스스로도 그것을 느끼고 있었다. 과거의 나약하고 갈등을 회피하던 자신에서 상처를 직면하고 스스로를 치유하며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강한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알았다. 새로운 아파트에서의 삶은 그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혼자 사는 것의 외로움과 동시에 자유로움, 스스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무게감과 동시에 독립적인 성취감.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았고 자신의 힘으로 삶을 개척해 나갔다. 모모는 그녀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였다. 힘든 날에도 모모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안을 얻었다. 모모를 쓰다듬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그녀의 치유 과정의 큰 부분을 차지했다. 동물과의 교감은 인간관계의 복잡함과는 다른 순수하고 조건 없는 사랑을 느끼게 해주었다. 지혜는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잊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그녀 삶의 일부가 되었고 그녀를 현재의 모습으로 만든 중요한 경험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 상처에 묶여 있지 않았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되 그것을 넘어설 수 있음을 알았다.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우기 시작했다. 언젠가 자신만의 작은 공방을 열고 싶다는 꿈이 생겼다. 도예와 뜨개질, 그리고 다른 공예품들을 만들고 사람들과 공유하는 공간. 그것은 그녀에게 새로운 목표와 희망을 주었다. 서준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었다. 다시 연인이나 부부가 될 가능성은 낮았지만 친구로서 서로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는 계속될 것 같았다. 두 사람 모두 과거의 상처를 안고 있지만 서로에게서 위안과 지지를 얻으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지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과거의 어둠 속에서 벗어나 햇살 가득한 새로운 공간에서 사랑하는 모모와 함께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시작되었지만 희망과 성장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었다. 지혜는 도예 공방을 열겠다는 꿈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관련 수업을 더 듣고 시장 조사를 하고 사업 계획서를 작성했다. 쉬운 과정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그녀에게 큰 활력을 주었다. 삶에 다시 목적이 생긴 것 같았다. 서준은 그녀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다. 가끔 만나면 사업 계획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도 했는데 엔지니어인 서준은 현실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의 지지는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다. 부부였을 때보다 더 건강하고 평등한 관계에서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모모는 이제 완전히 노묘가 되었지만 여전히 지혜의 곁을 지켰다. 잠자는 시간이 늘었고 움직임이 느려졌지만 그녀를 향한 애정은 변함없었다. 모모가 곤히 잠든 모습을 볼 때면 이 작은 생명체가 자신에게 준 무조건적인 사랑과 위안에 다시 한번 감사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마음의 숲에는 이제 거의 접속하지 않았다. 가끔씩 알림이 오면 확인하는 정도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미 끝났고 이제는 현실에서의 삶에 집중할 때라는 것을 알았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지지는 소중했지만 현실에서의 관계와 삶만큼 중요하지는 않았다. 박태준으로부터 받은 사과 편지는 여전히 서랍에 있었다. 더 이상 꺼내 읽지는 않았다. 그의 존재는 그녀에게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그녀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의 운명에 대해 궁금해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가 자신의 고통을 직면하고 치유되기를, 그리고 더 이상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시어머니 김민숙과의 단절도 계속되었다. 그녀의 문제적인 태도와 과거의 방치는 지혜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더 이상 그 상처에 갇혀 살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그녀의 것이었고 과거의 부정적인 관계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었다. 치료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치료사는 그녀가 트라우마를 잘 극복하고 건강한 자아를 구축했다며 격려해 주었다. 그녀 스스로도 자신의 변화를 느꼈다. 과거에 불안하고 나약했던 자신에서 상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했다. 가끔씩 예상치 못한 순간에 트라우마의 흔적이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은 순간적인 감정이었고 그녀는 그것에 압도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었다. 트라우마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새로운 아파트에서의 삶은 그녀에게 안정감과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햇살 가득한 공간, 안전하다는 느낌, 그리고 그녀만의 공간이라는 사실. 그것은 그녀에게 치유와 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도예공방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적당한 장소를 찾았고 인테리어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장비들을 알아봤다. 공방 이름을 햇살 한 조각이라고 지었다. 어두운 시간 속에서 발견한 작은 빛, 그리고 앞으로 그녀의 공간에서 만들어질 따뜻하고 빛나는 작품들을 상징하는 이름이었다. 서준과의 관계는 여전히 친구로서 유지되었다. 가끔 만나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응원했다. 그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중요한 관계였다. 과거의 아픔을 공유하고 서로의 치유 과정을 지켜봐온 특별한 친구. 지혜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과거의 상처는 그녀 삶의 일부가 되었지만 그녀는 그것에 정의되지 않았다.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만들어가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시작되었지만 희망과 성장의 이야기로 계속될 것이다. 공방 오픈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설렘과 동시에 긴장감도 느껴졌다. 작은 시작이지만 그녀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도전이었다. 간판을 달고 작품들을 진열하고 필요한 물품들을 채워 넣었다. 햇살 한 조각이라는 이름처럼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했다. 서준은 공방 오픈 전에 들러 응원해 주었다. 그가 직접 만든 도자기 컵을 선물했는데 서툴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컵이었다. 내 꿈을 응원해. 항상 내 편이야. 그의 말에 지혜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부부로서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서로에게 이렇게 든든한 존재로 남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모모는 이제 거의 잠만 잤다. 하지만 지혜가 곁에 앉아 쓰다듬어주면 작게 골골거렸다. 그녀에게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다. 모모는 그녀의 가장 오래된 친구이자 가장 큰 위안이었다. 공방 오픈 후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녀의 작품에 관심을 보이고 도예 체험을 신청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사람들과 소통하고 자신의 작품을 통해 기쁨을 나누는 과정은 그녀에게 새로운 행복을 주었다. 더 이상 과거의 어둠 속에 갇혀 있지 않고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좋았다. 온라인 커뮤니티 마음의 숲에는 정말 가끔씩만 접속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곳에 남겨두고 이제는 현실에서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박태준의 사과 편지는 여전히 서랍에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과거를 상기시키는 증거물이자 그녀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보여주는 이정표와 같았다. 그의 존재는 더 이상 그녀를 두렵게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 김민숙과의 단절은 계속되었다. 그녀의 부재는 지혜의 삶에 더 이상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치료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 치료사는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고 어려움에 대처하며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가끔씩, 아주 가끔씩 과거의 트라우마가 불쑥 찾아와 그녀를 괴롭히려 할 때가 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자신의 강인함을 떠올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모모 그리고 자신의 꿈을 생각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서준과의 관계는 친구로서 안정적으로 이어졌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필요한 순간에 지지가 되어 주었다. 그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소중한 관계였다. 지혜는 공방 햇살 한 조각에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작품들처럼 그녀의 삶도 아름답고 단단하게 빚어지고 있었다. 과거의 상처는 그녀의 일부였지만 그녀는 그 상처를 넘어섰다. 그녀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시작되었지만 희망과 치유 그리고 성장의 이야기로 계속될 것이다. 그녀는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빛나게 만들고 있었다. 공방을 운영하며 지혜는 바쁘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사람들을 만나고
도자기를 가르치고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큰 기쁨을 느꼈다. 그녀의 공방은 이름처럼 따뜻하고 편안한 공간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위안과 즐거움을 얻었다. 모모는 이제 정말 기력이 쇠했다. 대부분의 시간을 잠으로 보냈고 식사량도 줄었다. 지혜는 모모 곁을 지키며 마지막까지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노력했다. 모모의 존재는 그녀에게 단순한 반려동물 이상이었다. 가장 힘든 시기에 아무런 조건 없이 그녀를 지지해준 존재. 모모를 쓰다듬으며 그녀는 자신이 받은 사랑만큼 모모에게 사랑을 돌려주려 했다. 서준과는 여전히 좋은 친구로 지냈다. 그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끔 공방에 들러 그녀를 응원해 주었다. 그의 고양이 맥베스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했다. 서준은 지혜의 공방이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고 그녀 역시 서준이 자신의 삶에서 안정과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안도했다. 어느 날 박준영 형에게서 연락이 왔다. 박태준이 최근 정신병원에서 퇴원하여 보호자의 관리하에 지내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박준영 형은 태준이 많이 나아졌다고 했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면이 있고 주인공 부부에게 접근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었다. 지혜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안도감과 동시에 그의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그의 삶에 대해 더 깊이 알려고 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몫이 아니었다. 시어머니 김민숙의 소식은 여전히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가족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지혜는 더 이상 그녀의 존재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그녀의 것이었고 지혜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가끔씩, 아주 가끔씩 과거의 악몽이 그녀를 찾아왔다. 낡은 아파트, 훼손된 물건들, 태준의 공허한 눈빛. 하지만 꿈에서 깨면 햇살이 가득한 자신의 방과 곁에서 자고 있는 모모가 있었다. 그것은 현실이었고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묶여있지 않았다. 치유는 끝이 없는 과정이라는 것을 배웠다. 트라우마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고 스스로를 돌보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 그것은 평생 동안 계속해야 할 숙제와 같았다. 모모는 어느 날 밤 지혜의 품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지혜는 큰 슬픔에 잠겼지만 모모에게 마지막까지 사랑과 편안함을 줄 수 있었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었다. 모모가 남긴 빈자리는 컸지만 모모와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이 그녀에게 남긴 사랑과 힘은 영원할 것이었다. 모모를 떠나보낸 후 지혜는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서준과 박준영 형 그리고 공방에서 만난 좋은 사람들의 지지 덕분에 슬픔을 이겨낼 수 있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슬픔은 옅어졌고 모모와의 행복한 추억만이 남았다. 지혜는 모모를 기리기 위해 고양이 모양의 작은 도자기를 만들었다. 그것은 모모를 향한 그녀의 사랑과 추모의 마음을 담은 작품이었다. 공방 햇살 한 조각은 계속해서 성장했다. 그녀의 작품들은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고 공방은 지역사회에서 작은 명소가 되었다.